지난 원정에선 자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패배한 첼시, 홈에선 2연승 중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경기 자체는 꽤 괜찮은 흐름으로 가다가 포체티노가 의문의 교체를 하면서 흐름이 좀 달라졌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교체를 수행하며 전술 변화를 줬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첼시 라인업에서 좀 주의 깊게 볼 것은 부상에서 복귀한 은쿤쿠가 올 시즌 첫 선발 투입이 되었고 마테센이 오른쪽 윙어에 배치되었습니다. 스털링과 파머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에 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전반부터 은쿤쿠의 공격에서의 경기 조립이 빛났습니다. 코릴이 무드릭에게 공을 내줍니다. 이때 은쿤쿠가 내려오면서 공을 받으러 와줍니다. 그리고 무드릭의 2대1 패스를 도와주는데요. 무드릭과 은쿤쿠가 둘 다 뒤에 선수를 달고 있기 때문에 도전당하지 않기 위해선 최대한 공을 갖고 있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러한 간결한 2대1 패스는 좋았습니다. 무드릭이 은쿤쿠의 공을 그대로 가지고 전진해서 이 위치까지 전진하고 반대쪽 뛰어들어가는 마트센을 봐줍니다. 마트센이 뒷공간을 잘 파기도 했고 무드릭과 은쿤쿠의 연계도 좋았습니다. 마트센이 바로 발을 갖다 대보지만 핸더슨 키퍼가 각을 잘 좁히고 나왔습니다. 공이 키퍼를 통과는 했지만 힘이 모자라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이 장면에선 특히 무드릭을 고립시키지 않는 은쿤쿠의 지원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첼시는 측면 쪽에 상대 수비들이 밀집된 곳에서 좋은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아까 무드릭의 역할을 마트센이 해줍니다. 그리고 은쿤쿠가 지원 갔던 것처럼 귀스토가 측면 쪽에 지원을 가줍니다. 이 공을 가지고 중앙 쪽으로 끌고 가는 귀스토입니다. 귀스토의 패스가 좋지 않았지만 상대 수비가 넘어지면서 이 공이 첼시에게 흐르게 되고 은쿤쿠가 뛰어들어가는 귀스토에게 내줍니다. 귀스토가 여기서 침착하게 반대쪽 비어있는 무드릭에게 발 앞으로 컵백 깨주고 무드릭은 지체하지 않고 방향만 바꾸며 득점에 성공합니다. 좁은 공간에서 선수들끼리의 지원, 은쿤쿠의 플레이메이킹, 귀스토의 넓은 범위 오버래핑이 결합된 아주 좋은 장면입니다. 경기는 1대0으로 첼시가 앞서갑니다. 오늘 첼시 선수들이 좋았던 건 수비가 붙어있는 상황에서 서로 움직임을 만들어주면서 간결한 패스를 이어갔다는 겁니다. 개인 능력으로 깬 게 아니라 팀적인 움직임으로 깼다는 게 고무적이죠. 지금도 무드릭이 수비에 도전해서 밀리지 않고 카이세도에게 공을 내줍니다. 그때 잭슨이 빈 공간 쪽으로 띄워주면서 상대 센터백까지 같이 끌어당깁니다. 이때 무드릭은 잭슨이 만들어준 빈 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카이세도는 잭슨에게 맞춰서 공을 내줍니다. 근처의 선수들 지원, 간결한 패스, 공간 찾아가기 등 경기력이 좋은 팀들에게서 나오는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잭슨이 이 공을 뒷발로 무드릭에게 밀어줍니다. 잭슨은 피지컬적인 도전이 없다면 재치있는 연계 자체는 괜찮습니다. 무드릭은 이 공을 스피드 살려서 박스 안까지 가져갑니다. 팰리스 선수들은 무드릭의 스피드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무드릭의 슈팅을 핸더슨이 몸을 넓게 벌리면서 옆구리로 막아냅니다. 하지만 평소에 첼시에서 보기 힘들었던 연계가 계속 나오는 전반전입니다. 오늘 첼시는 수비 시에 4-4-2 형태로 수비를 했는데 은쿤쿠와 잭슨은 수비 가담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무드릭도 기회가 되면 뒷공간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갤러거와 카이세도의 커버 능력이 정말 중요했습니다. 다행히도 갤러거와 카이세도는 엄청난 활동량을 바탕으로 경기장 곳곳을 누비며 넓은 공간을 성공적으로 커버했습니다. 오늘 갤러거와 카이세도의 히트맵인데 이 두 선수가 첼시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선수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은쿤쿠는 등진 상태에서도 계속 여유로운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상대 선수가 달려드는데도 편하게 몸을 돌리며 킥을 세팅해 놓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마트센에게 정확한 롱패스를 넣어주며 공격 여기저기서 도움을 주는 은쿤쿠입니다. 이렇게 전반을 잘 풀어가다 막판에 큰 위기를 맞는 첼시입니다. 혼전 상황에서 탈취한 공을 바디아실이 팀 동료에게 주는데 이 공이 애매하게 흘러 상대방에게 향합니다. 이 공을 아이유가 잡게 되고 올리세가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 카이세도가 올리세의 침투를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유는 가마차지 않고 일자로 툭 찍어서 킥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여기서 코릴이 헤더미스를 하며 이 공을 건드리지 못했고 공이 그대로 올리세에게 향합니다. 올리세는 가슴 트래핑하고 이 공을 골대에 밀어넣으며 경기를 1대1로 만듭니다. 가슴 트래핑 할 시간까지 첼시 선수들 중 아무도 올리세에게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바디아실의 패스미스로부터 굴러온 눈덩이가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뿌립니다. 전반은 1대1로 종료됩니다. 크펠은 전반전에 동점의 기세를 몰아서 자신들이 잘하는 플레이를 합니다. 지난 맨시티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마테타가 상대 센터백들과 싸워주며 등지는 플레이를 해줍니다. 이 상황에서 바디아실은 마테타가
절대 앞으로 돌아서게 하면 안 됩니다. 돌아서지 못하게 했다면 뒤로 리턴 내주는 동작이 최대한 어렵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근데 바디아실은 힘싸움에서 완전히 밀리며 마테타가 돌아서게 만듭니다. 마테타는 돌아서면서 탄력을 받고 아주 빠르게 박스 안까지 몰고 들어갑니다. 날카로운 슈팅까지 하지만 잘 걷어내는 페트로비치입니다. 바디아실이 마테타의 싸움에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마테타를 억제하지 못하면 펠리스 공격에 물꼬가 계속 트이는 겁니다. 그러던 도중 첼시는 코릴과 마테센을 빼면서 라비아와 티아고 실바를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디사시를 우풀백으로 놓고 왼쪽에 기스토를 보냅니다. 그리고 라비아를 중원에 배치하면서 전형적인 오른쪽 윙어 없이 플레이합니다. 저는 이 교체를 보고 조금 의아했습니다. 실바를 넣을 거라면 코릴 대신에 디사시를 빼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오늘 좋았던 기스토도 살려줄 수 있고 무드릭도 정발 풀백이 있어야 연계가 편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체는 기스토를 죽이면서 동시에 무드릭을 죽이는 교체고 디사시도 전형적인 풀백이 아니라 오른쪽 공격력마저 감소시킵니다. 게다가 전형적인 우잉을 없애버렸는데 그럼 오른쪽 측면 공격은 거의 디사시에게 혼자 맡긴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오른쪽 공격력은 줄어들게 되고 상대 입장에선 수비하기 더 쉬워진 거죠. 좌우 풀백을 건드리면서까지 라비아의 투입을 해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역발 풀백을 쓰면서 생기는 단점이 바로 이겁니다. 압박당하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 뒤를 한번 거쳐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크로스도 주발을 쓰기 위해선 이렇게 한번 접어서 올려야 합니다. 당연히 달려가면서 올리는 것보다 속도가 훨씬 줄어들겠죠. 많은 팀들이 윙어는 몰라도 풀백은 정발로 쓰는 게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첼시는 무드릭과 웅쿤쿠를 빼고 마두에케와 브루야를 투입해봅니다. 여러가지 변화를 줬음에도 전반전에 비해 첼시는 공격 장면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카이세도와 갤러거가 이악 물고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카이세도가 두 명 사이로 찔러준 공을 받는 갤러거입니다. 갤러거가 여기서 잭슨을 보고 살짝 밀어줍니다. 잭슨이 이 좋은 찬스에서 골키퍼를 피해 찍어 차려다가 골대 밖으로 공을 차버립니다. 정말 너무하는 잭슨입니다. 첼시 유니폼을 입고 뛰는 스트라이커라면 이런 찬스에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마두에케가 해결사로 나섭니다. 코너킥 찬스에서 상대가 걷어낸 공을 터치하고 앞으로 빼놨는데 상대에게 축발을 가격당하며 PK를 얻어냅니다. 마두에케는 이 PK를 넣으며 경기를 2대1로 만듭니다. 오늘의 히어로가 되는 마두에케입니다. 경기는 이후 갤러거와 카이세도 그리고 골키퍼 페트로비치의 엄청난 기여로 2대1로 마무리됩니다. 경기는 승리했으니 어쨌든 첼시가 더 잘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후반에는 포체티노의 교체들이 플러스보단 마이너스 효과를 더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좋았던 기스토를 왼쪽으로 보내면서까지 디사시를 우풀백에 써야 했는지는 다시 고민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홈 3연승 흐름을 만들었습니다. 계속 승리하는 과정 속에서 경기력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선수들의 부상이 추가적으로 없다면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